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인 것 같은 느낌? 맞지? 첫 번째 문제부터 이미 수업 시간에 했던 거야. 맞지? 이미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빠르게 가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40개가 넘어. 40개가 뭐야? 40개, 50개 넘는 거 같은데. 그래서 빠른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같은 건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할게.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뭐 인수분해는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고차방정식에서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서의 실근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있고 그 마이너스 1이 이 셋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모른다 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은 근이라면 이렇게가 세 근일 거고 마이너스 1이 중간에 있는 값이라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제일 큰 값이라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맨 위에서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알파와 감마의 곱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감마가 마이너스 4가 감마가 4가 되는 거지. 맞니? 맞아? 그러면은 감마가 4면 여기다가 감마가 얘의 근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다 4를 넣었을 때 이렇게 돼서 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아? 맞죠? 그럼 A가 2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니까 x는 2하고 4에서 서로 다른 세실근의 관계를 만족하지. 자, 2 돼.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A가 마이너스 2면 돼, 안 돼? A가 마이너스 2요. 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4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그러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되니까 얘도 되네. 맞지? 얘도 되지? 돼? 응. 그 다음 없는 거지? 없는 거잖아. 이게 끝 아닌가? 옮기면 안 되겠다. 그 다음 얘는 두 번째 거는 알파와 감마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의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잖아. 그럼 A는 몇이야? 1.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지. 맞지? 마이너스 1이 돼야지.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 x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0.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랑 하면은 되겠네. 맞지? 그럼 얘도 만족하는 A 값 되고. 그 다음 요거는 알파가 몇이야? 알파가 4여야 되는데 그럼 알파가 4여야 되는데 이건 모순이니까 안 되네. 근데 답이 없는데. 맞지? 근데 응. 뭐가 안 되냐? A는 마이너스니까 식이 A가 마이너스 2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그럼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되니까 안 되네. 마이너스 2랑 4가 근이 될 수 없는 거잖아. 난 마이너스 1이 제일 작다라고 놨는데. 그렇지? 그래서 요건 안 되네. 그래서 A 값은 2와 마이너스 1 두 개에서 둘의 합은 1이 되는 거. 그렇지? 그 밑에 것도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지. 그렇지?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일단 실근 2개는 보이니까 얘가 중근을 갖던지 0과 마이너스 1이 아닌 중근을 갖는 경우. 맞지? 그러면 판별식을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 그럼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A가 2면 요 식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x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가지니까 서로 다른 실근 돼. 자, 2 돼.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얘도 되네. 돼. 얘도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중근을 갖게 돼. 오케이?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얘랑 똑같은 근을 갖는 경우야. 얘랑 똑같은 근을 가지면서 또 다른 하나의 근을 갖는 경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넣으면 a 플러스 2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a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x는 0 또는 4가 나와서 0과 마이너스 1이 아닌 또 다른 근이 나오는 거지. 안 되죠. 맞지? 되지. 왜 안 돼? 아, 왜 안 돼? 네. 서로 다른 세식은 갖는 건데 0, 마이너스 1, 4 이렇게 세식은 갖는 건데 그 다음 세 번째 또 같은 경우로 얘가 얘랑 같은 근을 가지면서 또 다른 하나의 근을 갖는 경우 즉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경우 그럼 a가 3이니까 a가 3이면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얘도 또 다른 하나의 근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3도 되겠지. 그래서 요 네 개의 값 모두 a 값을 만족하니까 식을 만족하니까 몇이야? 답은 12 되겠네. 그렇지? 다음 요거는 어떻게 돼? 16. 어? 16? 16? 네. 어휴 어떻게 맞았어? 자 얘도 인수분해하면 x-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고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허근은 얘를 만족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2는 0이고 오메가가 하나의 근이면 또 다른 근은 켤레 오메가가 될 것이고 맞지?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2 뭐 오메가 바의 곱은 2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지 맞지? 자 요거를 만족하는 거 구하래. 똑같이 안 나와. 변형에서 나올 거야. 그래 변형에서 나왔는데 풀려면은 이런 것들을 다 왜 나왔는지 알고 있어야 돼.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 똑같이 안 나와 시험에. 그러면 얘는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은 여기서 오메가 바가 2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맞지? 좀 더 예쁘게 나타내 볼까? 1 그럼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나? 맞죠? 그럼 오메가의 제곱은 여기서 다시 2오메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얘가 2오메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럼 뭐가 돼? 2 마이너스 오메가 되겠네? 맞나? 맞아? 그럼 2 마이너스 오메가는 뭐랑 똑같아? 여기서 오메가 바랑 똑같지. 맞아? 그럼 결국 얘는 오메가 바란 소리야. 맞아? 맞아? 그러면 오메가 바의 n제곱이 256이 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고 맞아? 그러면 오메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메가의 여기서 해볼까?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플러스 2는 0도 성립하기 때문에 오메가 바는 역시나 이 식의 근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메가 바의 제곱은 2 오메가 바 마이너스 2 양변을 제곱하면 오메가 바의 4제곱은 4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8 오메가 바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가 뭐가 돼? 2 오메가 바 마이너스 2니까 8 오메가 바 없어지고 마이너스 4 되네.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란 걸 알았어. 그럼 256은 마이너스 4의 몇 제곱이야? 4제곱. 4제곱이니까 얘도 결국 4제곱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맞지? 그래서 만족하는 n의 값은 16이 되겠지. 맞아? 맞아. 자, 이거는 솔직히 다 풀어야 된다. 이거 몇 번이야? 2번? 4번이지 이거. 야, 이거는 안 돼. 시간상 이건 넘어가겠어. 이거는 혹시나 해서 그냥 넣는 건데. 14번. 아주 실수를 유발하기 좋은 문제야. 14번 같은 경우는 14번은 잘 봐봐. 자 위에 있는 이 부동식을 풀면 마이너스 9 이상 뭐 이렇게 오케이? 뭐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누가 더 큰지 아직은 모르니까 맞아? 맞아? 왜 맞아? a제곱 마이너스 6a와 마이너스 9를 크기를 비교해볼게. 빼볼게. 빼면 얘에서 얘를 빼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지.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항상 0 이상이지. 어떤 식에서 어떤 수를 뺐는데 항상 0 이상이래. 그럼 뒤에 게 클 수가 없어. 뒤에 게 크면 음수가 나와야지. 맞지? 무조건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거는 맞는 거야. 이렇게 바뀔 수는 없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밑에 것도 풀면 2a와 2a-16이니까 당연히 2a-16이 작겠지. 맞아? 그러면 위에 있는 부등식은 얘,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얘란 말이야. 뭐라면 문제가 실수 x가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된대. 오직 하나만.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두 개의 부등식의 공통 부분이 딱 하나의 수여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딱 겹쳐서 이렇게 돼야 요 하나만 근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려면 잘 봐. 얘랑 같던가 그래야 되잖아. 맞아? 혹은 얘랑 같던가. 맞아? 그러면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6a와 2a 마이너스 16이 같을 경우 a는 4네. 맞아? 두 번째 얘와 얘가 같을 경우 그럼 몇이야? a는? 마이너스 2분의 9네. 맞아? 그럼 둘이 합한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맞지? 답이 없잖아. 그럼 뭐 의심을 해야지. 내가 뭘 안 했지? A 제곱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그렇지. 얘네 둘이 같은 경우. 얘네 둘이가 같아버리면 근이 하나란 말이야. 근이 하나야. 그리고 얘네 둘이 같으면서 그게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얘네 둘이 같다라는 것은 값이 하나인 거잖아. 위의 부등식의 값이 하나인 거잖아. 그러면서 그 값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실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즉 얘네 둘이 같은 경우는 아까 얘랑 했을 때 같은 경우는 a가 몇일 때야? 3일 때. 3일 때 확인해 볼까? 여기다 넣어보면 3 넣으면 마이너스 10 이상 6 이하니까 3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나 근이 하나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a는 3도 추가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 하면 2분의 5가 되겠지. 그렇지? 자, 밑에 거 풀었니? 밑에 거 어렵네. 자, 두 개의 이차함수를 일단 기하로 나타내 보면 하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아, 이거 너무 그러겠다. 자, 그러면 봐봐. x는 a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고 얘네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한대. 봐봐. a가 이렇게 지켜졌어. 그러면 pr 플러스 qr은 pr은 어디야? 요거지. 맞아? QR은 어디야? 요거지. 그럼 결국 이 길이가 PR 플러스 QR이 되지. 하지만 A가 여기 있으면 PR은 이거지. QR은 이거지. 맞지? 그럼 다르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 뭐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왜 2를 기준으로 나누냐?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 부분이랑 따로따로 더해야 되지만 얘가 음수인 부분을 따로 더해야 되지만 2보다 큰 쪽에 있으면 얘가 양수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랑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2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첫 번째 a가 2보다 작을 때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맞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아? a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 넣었을 때 요거지. 요거에다 넣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고 또 여기다 넣었을 때는
2a 제곱 마이너스 4a란 말이야. 맞아? 근데 a 값은 음수야.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길이를 나타내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줘야지. 맞지? 그러면 양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 합이 3 이하인 경우로 하는 거래. 맞니? 맞니? 그럼 요거 풀면 a 제곱 마이너스 a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a는 0 이하 또는 a는 1 이상 나오는데 얘와의 공통범위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 a는 1 이상 2 미만의 범위가 나오게 돼. 오케이? 두 번째, a가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경우, 이쪽에 있는 경우는 이게 PR, 이게 QR이야. 맞아? 맞아? 그럼 PR의 길이는 두 번째 a가 2보다 클 때 PR의 길이는 뭐가 돼? 그냥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고 그것도 QR의 길이도 그냥 양수가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해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게 3 이하일 경우 그럼 3a 제곱 마이너스 7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0 이상 3분의 7 이하.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해줘야 되니까 결국 2보다 크고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래. 최소값은 누구야? 1이 최소값이지? 최대값은 3분의 7이지? 그럼 둘이 합하면 3분의 10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 이거 너무 쉽다. 이거는 몇 번이니?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아니야? 맞아? 몇 번이야 이거? 이거 3번이구나. 3번이지 이거. 맞아? 2학년 약정 이거 할 수 있지? 우리 내가 풀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지금 해야 할 것이 많아서 어느 정도 안다 싶은 건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그렇지? 최소 오늘 20문제 이상 해야 되거든. 요거 볼까? 16번은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느 청소년 센터에서는 서로 다른 3개의 체육 동아리와 서로 다른 3개의 체육 동아리와 서로 다른 2개의 음악 동아리가 있다. 두 청소년 A와 B가 5개의 동아리 중에 단순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와 B는 각자 1개 이상의 체육 동아리와 1개 이상의 음악 동아리를 포함한 서로 다른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한다. 자, 체육, 음악 하나씩은 포함해야 된다는 소리네. 맞지?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으면 돼. 맞잖아. 근데 음악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음악으로 쏠릴 경우는 없어. 맞지? 그러면 결국 전체를 택할 수 있는 경우는, 자, A가 택할 수 있는 전체의 경우는 5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돼. 총 5개잖아. 맞지? 그 중에 체육으로만 다 뽑히는 거 하나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 적어도 하나씩은 뽑게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맞지? 그럼 이게 9가지야. 그럼 B도 똑같지? B도 똑같아. 똑같이 9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거기서 나의 경우를 만족하는 것까지도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가의 경우만 하면은 A와 B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게 9가지니까 81가지란 말이야. 근데 이 중에 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건 빼줘야 돼. 오케이? 잘 들으라고. 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건 이 81가지에서 빼줘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나의 조건을 보면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는 동아리 개수는 적어도 하나다. 결국 이 말은 괜히 말을 어렵게 만들어놨어. 이 말은 뭐냐면은 둘이 똑같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야. 똑같지만 않으면은 결국 하나는 다르잖아. 최소. 똑같지만 않으면 하나는 다른 거잖아. 맞지? 그럼 나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A, B가 모두 같지 않으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난 뭘 해주면 돼? 이 81가지에서 A, B가 똑같은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똑같은 경우 몇 가지야? 9가지지.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 똑같은 거. 오케이? 그 중에서 체육에서만 3개 고르는 거를 빼주면 되는 거지. 이게 똑같은 경우야. 오케이? 9가지를 빼주면 되는 거지. 답은 72가지 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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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것도 시험 시간에 했던 거야. 이거. 기억하니 이거? 기억해? 수업 시간에 했던 거야. 2학년을 기준으로 나섰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첫 번째
1, 2에 2학년이 앉는 경우, 두 번째 2, 3에 앉는 경우, 세 번째 1, 3에 앉는 경우, 이렇게 해서 했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럼 몇 번이야? 1, 2, 에이, 하나만 해줘볼까? 시간상 이것도 건너뛰려고 했는데 1, 2에 2학년이 앉으면 두 가지야. 둘이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도 있으니까. 맞지? 그 다음 요 네 개의 1학년이랑 3학년이 앉아야 되는데 전체 앉을 수 있는 게 4팩이지. 여기서 뺄 거야. 안 되는 경우. 이웃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1학년이 여기에 이웃하는 경우와 2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를 뺄 거야. 오케이? 그럼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는 여기에 1학년에 2팩,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3학년 2팩. 또는 3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는 역시나 여기에 2팩,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1학년에 2팩.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4가지, 4가지, 8가지, 24가지, 16가지, 32가지 나오네. 첫 번째 경우.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하면 얘는 16가지, 얘도 16가지 나올 거야. 그래서 64가지. 요거는 이제 수업 게시판에 내가 영상으로도 올려놨어요. 우리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맞지?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요 문제 봅시다. 요 문제는 문제가 좀 지저분해. 오래 걸려. 이 문제는 만약에 학교 시험에 요 문제가 요 그림이 나온다, 요런 건 나온다,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될 것 같아.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될 것 같아. 얘는 경우의 수를 많이 나눠야 돼. 그래서 요 문제가 보이면 스킵을 하고 다른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실력인 거야. 이 문제는 먼저 풀면 뒤에 문제를 못 풀 것 같아. 자, 이 문제는 이걸 딱 보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자, 5명의 관각 중에 어느 관각에도 객실 번호가 102, 200 사이는 숙박하지 않는다. 뭐 X 쳐져 있으니까 이거는 A와 B가 숙박하는 객실의 번호의 차는 1 또는 100이다. A와 B가, 자, 지금 뭔가 A가 지금 조건이 많아. A와 B가 숙박하는 객실의 번호 차는 1 또는 100이다. A와 C가 숙박하는 객실의 번호 차는 4보다 크고 100이 아니다 돼 있어. 자, 그럼 얘를 보고 뭘 알아야 되냐면 101과 205는 같은 포지션에 있는 호실이야. 왜냐면 옆에 양옆에 1 차이 나는 곳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고 100 차이 나는 곳이 비어 있고,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포지션이고, 얘랑 얘랑 같은 포지션이고, 얘랑 얘랑 같은 포지션이고, 얘랑 얘랑 같은 포지션이야. 그래서 얘는 4가지로 나눠야 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100A가 101 또는 205에 들어가는 경우, 그럼 B는 자동으로 B와의 차이는 1 또는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100이 204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얘는 201에 들어가야 되고 얘는 105에 들어가야 돼. 맞지? 정해지잖아. 맞지? 그러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B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야. A에 따라서 B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야.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A와 차이가 4 이상 100이 아니어야 돼.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긴 안 돼. 다 안 되잖아. 맞지? 여기 당연히 안 되고. 그럼 요 3가지 아니야. 3가지 들어갈 수 있는 게, C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아? A가 여기 들어갔다면 이건 안 되고, 여기 당연히 안 되고 B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셋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조건에 만족하는 건. 맞지? 그래서 C가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그럼 어디 들어갔어 C가? 그럼 나머지 D는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잖아.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D는 조건이 없잖아. D는 조건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지. 맞지? 그래서 5개의 호실 중에 2개를 뽑아서 둘이 순서 바꿔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게 D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몇이야? 이게 120까지야. 그 다음 두 번째, 너네가 해볼 거야. A가 103에 들어가는 거랑 뭐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203이랑 같은 포지션이라고. 대칭형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칭형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거랑 같은 거라고. 같은 포지션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B는 몇에 있어야 돼? B는 A가 103이면 B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04 또는 203에 들어갈 수 있지. 1 차이 또는 100 차이라고 그랬으니까. 203에 들어갔을 때는 B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02 또는 103에 들어갈 수 있지.
맞아? 맞아? 그러면 A가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B는 몇 가지? B도 두 가지지. 아까는 한 가지였지만 얘는 A 하나에 대해서 B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 맞니? 맞아? 그 다음 C 몇 가지야 그러면? C 몇 가지야? 103, 203에 들어갔다 쳐. 103, 203에 A, B가 들어갔어. 그럼 C는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두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아니야? 얘는 차이가 4보다 작으니까 안 되고 여기 세 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C도 세 가지네. 맞아? 그 다음 나머지 뭐 D는 별로 조건이 없으니까 나머지 5개 중에 2개 들어가면 돼. 그럼 이게 240까지가 나와. 자, 세 번째 진짜 너네가 할 거예요. 자꾸 내가 해주냐. A가 104 또는 202에 들어갈 경우 너네가 한번 풀어봐. 목 아파. 세 번째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세 번째 경우는 160? 아니야. 480. 아니야. 야, 140. 240 아니야. 야, 이거 위에 거 두 가지 경우는 해주고도 맞아 잠깐. 야, 120. 300. 480. 120.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B도 두 가지. C가 몇 가지야? C가 몇 가지야? 104, 105에 들어갔다 쳐. 104, 105에 104, 105에 세 가지. 그럼 C가 몇 가지야? 세 가지. 560. C가 어디 들어갈 수 있어? 220, 202, 201, 202, 203? 205 왜 안 돼? 아 왜 안 돼? 되네요. 네 가지야 C는. 그 다음 또 OP. OP는 뭐 달고 사는 거지 뭐 그냥. 그럼 몇이야? 이거 다 해줬는데 이걸 틀리면 어떡하냐. 4번 네 번째 경우 A가 마지막이야. 201호와 또는 105에 들어가는 경우 구해봐. 뭔가 480 나온 것 같아. 뭐가? 아니야. 아니야. 얘도 또 조건이 달라. 해봐야 돼. 몇 가지? 그렇지 240까지. 그래서 요 밑줄 친 네 가지 경우를 다 더하면 답은 92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해보니까 알겠지? 시간이 오래 걸려 좀. 그래서 요 문제가 등장을 한다면 맨 마지막으로 미뤄두고 시간이 남았을 경우 푸시고 시간이 없으면 풀지 마십시오. 자, 다음 갑니다. 또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인형이 두 가지씩 있다. 8개의 인형 중에서 5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5개면 자, 네 종류를 택할 수도 있고 세 종류를 택할 수도 있고 두 종류만으로는 5개는 못 사. 맞지? 네 종류인 것은 하나씩은 다 골라야 돼. 맞지? 그리고 나머지 것 중에 4개 중에 하나를 더 고르면 되지. 맞아?
맞아? 그다음 세 종류인 거는 네 종류 중에 세 종류를 골라야 돼. 네. 자 이렇게 골랐어. 그다음 세 종류 중에 어떤 거를 두 개 살지를 골라야 돼. 그래서 얘네 둘을 두 개 사기로 했어. 그럼 나머지 거는 그냥 하나만 사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5개 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몇 가지야? 12가지. 그래서 16가지가 되는 거지. 네 종류는 왜 40? 네 개 무조건 네 종류면 이거 하나씩은 무조건 사놓고 아, 나머지 네 개 중에 하나만 더 사면 되는 거니까. 네 종류 중에 한 종류만 더 사면 되는 거니까 41이지. 그지? 요거는 중앙고랑 과천고 공통 문제야. 내가 프린트 만들다 보니까 야 이 정도 프린트 만들어줄 니네 시험 못 보면 진짜 말도 안 돼. 야 이렇게 시험 이거 프린트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딨냐? 어? 진짜 시험 못 보면 말도 안 돼.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던 거네. 이거 수업 시간에 안 했나? 했어. 이거 무조건 했어. 맞지? 무조건 했어. 안 돼. 자, 다 정사각형과 정사각의 정사각형을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1, 2, 3, 4, 5, 6 중에서 중괄호각과 4개를 만들 때 다음 중 3개의 정사각형에 있는 수는 모두 정사각형에 있는 수보다 작다.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있는 수는 서로 다르다. 자, 그럼 삼각형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기준으로 놔보자고. 첫 번째, 삼각형에 들어오지 않아. 주사위 6이야? 6 들어갔을 경우 6 들어갔을 경우 몇 가지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여기 6이 들어갔어. 거기 5가지. 5가지지. 삼각형이 이거를 이렇게 써주자. 삼각형에 6이 들어갔을 경우 그러면 밑에 바로 밑에가 5가지고 그 다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4가지. 4가지지. 중복을 허락한다고 그랬으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80까지 80까지 180이야. 80까지. 그 다음 삼각형에 5가 들어갔을 경우 뭐 쉽지 이제 4가지. 몇 가지야? 밑에 바로 밑에 삼각형 4가지. 4가지. 그 다음 양변에 3가지. 3가지. 끝났어 이거. 그 다음 세 번째 몇이겠어? 딱 봐도 이때는 2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니까 몇 가지? 12가지. 마지막 네 번째 3이 들어가는 경우 3이 들어가면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가지, 양 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가지밖에 없지. 1가지. 그렇지? 그래서 2가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30까지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는 그대들이 풀어보십시오. 자, 이거 한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유형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예. 3번입니다. 자, 이 유형 하나 나올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아서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 푸는 거니까 풀지 않을게. 이거 다 36. 오케이? 그 다음 요거는 봐봐. b 4제곱 요 b를 두 번 해서 b 제곱을 구하고 그 b 제곱을 두 번 곱해서 다시 제곱해서 b 4제곱을 구하고 요걸 구한 다음에 또 a도 a 제곱을 구한 다음에 a 제곱을 두 번 곱해서 a 4제곱 구하고 해도 돼. 노가다 해도 돼. 그런 다음에 곱하면 돼.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해보자고. 다른 방법. 자, a, b를 한번 곱해볼게.
A, B 곱해보면 상수는 그냥 얘네들을 곱하는 거니까 상수는 그냥 앞으로 빼내고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2, 0,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네. 맞아? BA 곱해볼게. BA 곱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2에 2, 0, 1,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 0, 0, 마이너스 2 되네. 그럼 얘 마이너스 2네. 그럼 AB랑 BA랑 같다라는 거네. 맞아?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우리 곱셈 공식, 인수분해, 지수 법칙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원래는 BA의 4제곱은 B의 4제곱, A의 4제곱 맞니? 맞아 이거? 맞아? 맞아? 뭘 맞아 임마. 틀린 거야 이거. 틀려. 행렬에서는 얘는 이 좌변이 뜻하는 것은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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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야. 우변이 뜻하는 것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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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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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야. 틀린 거야. 하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맞아.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겠니? BA의 4제곱하고 A의 4제곱. 맞지? 그럼 BA가 마이너스 2란 걸 알았으니까 얘는 그냥 없어지잖아. 결국 A의 4제곱만 구해서도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A의 4제곱만 해서도 교환 법칙이면은 지수 법칙 같은 거 쓸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요거 답 구해보면 32가 나옵니다. 그 다음 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는 쉬워. 일단 요거를 만족시킬 때라고 했으니까 요때의 스몰 a와 스몰 b도 한번 스몰 a와 스몰 b를 한번 구해줘 볼래? 스몰 a와 스몰 b를 한번 구해줘봐. 스몰 a가 몇 나와? 1. 스몰 b는 마이너스 1 나오지? 자, 그러면 a라는 행렬이 지금 a의 거듭 제곱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a라는 행렬이 이거잖아. 물론 얘를 노가다로 a 제곱 구하고 a 세제곱 구해보면은 무언가의 규칙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거듭 제곱에 관한 문제는 거의 규칙이 없으면 문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규칙이 있을 거야. 케일리 해밀턴으로 한번 해볼게. a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 하면 0이네. AD 마이너스 BC 하면 뭐가 돼? AD 마이너스 BC 하면 뭐 돼? 0 되잖아. AD 마이너스 BC 하면 0 되잖아. 그럼 다 0이니까 결국 A제곱은 0 나오네? 그럼 A 세제곱은 몇이야? 0이지 뭐. A 4제곱은? 0이야. 결국 이건 다 0이야. 결국 이건 A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A에 있는 원소를 제곱해서 합하면 4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과천구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중앙국구 갑시다. 중앙국구는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인수분해가 되니? 루트 n을 넣으면 0 되나? p에 루트 n 넣으면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0 되니까 루트 n은 근이라고 할 수 있네. 그렇지? 니은 실근의 개수.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짝수 차수로 되어 있는 이런 식은 인수분해 어떻게 했어? x제곱을 치환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맞지? 그럼 실근의 개수는
여기서는 허근이지. 왜냐면 t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인 것은 t를 내가 지금 x제곱으로 하는데 x제곱이 음수가 되는 것은 허수잖아. 맞지? 허근이야. 결국 여기서 실근이 나오는 거지. x제곱이 n이 되게 하는 x의 값. 맞지? 두 개가 나오는 거지. n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9 이하에. 맞지? 니은 맞네. 모든 정수에 대하여 pk는 0이 안 되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은 뭐가 돼야 돼? x제곱이 n일 때 n이 1이면 x 정수니? 네. 맞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n이 1이면 얘가 0이 되잖아. 정수로. x의 값이 정수인 값으로 0이 되는 거잖아. 0이 안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죠? n이 2면 x는 정수가 아니잖아. 여기서 k는 x야. 오케이? x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k제곱이 결국 k제곱이 n이 되게 하는 n이 2면 정수야 아니 0이 안 되네. 맞지? 자연수로는 0이 안 되잖아. 그럼 2 되고 또 뭐 돼? 3 되고 4는 안 되지. 4는 0이 되게 하는 정수의 값이 있잖아. 그렇지? 또 5 되고 6 되고 7 되고 8 되고 9 안 되고. 그러면 이거의 합은 몇이야? 5, 10, 16, 23, 31. 답은 5번. 오케이? 됐습니까? 자, 밑에 거 좀 아까 한 거지. 앞에서 똑같은 문제야. 공통 문제야. 과천고 공통 문제야. 과천중앙고 공통 문제. 요거 안 할게. 요거 한번 풀어볼까? 나의 목을 좀 쉬기 위해서. 정식 부등식까지만 하자. 부등식까지. 인수분해가 되니? 인수분해 됩니다. 되지?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데 그 말은 뭐야? 얘와 얘 중 둘 중 하나는 양수고 둘 중 하나는 음수여야 되는 거야. 그죠? 둘 중 하나 양수고 둘 중 하나 음수여야 돼. 그러면 당연히 a 플러스 2가 a 마이너스 5보단 클 거니까 a 플러스 2는 0 이상이어야 되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a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결국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5 미만. 무조건 a는 이 범위 내에 있어야 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 기억. A가 1이면 모든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다. A가 1이면 이쪽이 실근을 갖게 하는 거고 이쪽이 허근을 갖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럼 A가 1이면 왼쪽에다 1이면 뭐야? X제곱이 3이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실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되겠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면 모든 허근의 곱, 모든 실근은 여기서 나오는 게 실근이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그럼 하나는 루트 A 플러스 2이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일 거란 말이야. 맞아? 그 곱이 마이너스 4이면 그런 거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A 플러스 2가 4니까 A는 2 되겠네? 맞지? 그럼 허근은 우측에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X제곱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마 3이 돼야 되네. 맞아? 그럼 X는 뭐 있어? 뿔마 루트 3i지. 맞아? 얘네들이 곱한 보대 3이 되는 거지. 맞지? 왜냐면 3i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정수인근을 가지려면 어찌됐든 정수라는 것은 실근이기 때문에 이걸로 봐야 되는 거야. 이쪽에서 왼쪽에서 봐야 되는 거지. 이거 갖고 맞아? 그러면 정수인근을 가지려면 a 플러스 2가 뭐여야 돼? 제곱수여야지. 맞지? x제곱이 a 플러스 2인데 x가 정수가 되려면 a 플러스 2는 당연히 뭐야? 제곱수여야 되는 거지. 맞니? 맞아? 맞아? 그러면 a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값은 0, 1, 4, 9, 16 이런 거잖아. 맞아? 그럼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뭐 7, 14 이런 거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내가 애초에 a의 범위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2 이상 5 미만이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럼 가능한 a의 값은 요렇게 3개 되겠네. 맞지? 그럼 합하면 마이너스 1이다. 맞지? 맞니? 맞지? 자, 밑에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그림이 쫄게 만든 것 같아. 얘가 4래고 그렇지? 그리고 반지름만은 요는 에어컨 좀 줄인 것 같아요. 자, AB가 지름이니까 AB가 지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수직이겠지. 지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수직이지. 맞아? 맞아? 지름이니까 수직인 거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수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선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네.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뭐 R이라고 놔볼까?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아, 요거를 이렇게 해야겠다. 요렇게 그어볼게.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요 길이? 2지. 2잖아. 그럼 여기는? 오케이.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1대2 비율이란 말이야. 맞잖아. 맞아? 그럼 여기는 뭐가 돼? 2R-4가 되지. 여긴 4고 여기 2R-4고 끝났네. 맞아? 그럼 둘레 뭐 이거 다 구해놨으니까 둘레로 여기다 넣으면 되고 넓이 삼각형 넓이 사다리꼴 넓이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지. 맞아? 맞아? 해보십시오. 높이가 루트가 나올 거지만 괜찮아. 어차피 지금 S에다가는 식이 제곱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루트가 없어질 거야. L은 뭐가 되냐? 다 더하면 4, 8, 4, 8R. L은 그냥 8R이네.
그리고 p는 피타고라스로 하면 돼. 2열의 제곱에서 2열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빼서 루트를 해주면 되는 거야. 얘는 16월 마이너스 16이니까 4의 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여기 뭐가 돼? 8월 루트 월. 이게 S, 이게 월. 대입하면 뭐 끝났죠. 이로리. 야, 너 내가 옷 갖다 놓으라 그랬지? 다신 춥다고 얘기하지 마. 난 또 말했어, 옷 갖고 오라고. 차방정식 어? 차방정식 3차 방정식 문제냐고? 3차네. 이거 너 더 하면 R에 대한 3차 방정식 되네. 이거 하나 카페에 놨어야 되는데. 프린트 새 거를 하나 뽑아줘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복제가 되나? 잠깐만. 그쪽. 으이. 복제. 여기다 뿌려야겠다. 되는구나.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했니? 답은 몇 나옵니까? 164 나옵니다. 예. 자, 요것도 수업 시간에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px는 0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은 5이다. 그랬어. 자, 실근을 알파라고 할까? 중요해. 이 문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베타하고 감마라고 할게. 오케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은 5이다. 그럼 베타와 감마의 곱은 5이다. 맞아. 그 다음 이거의 한근은 0이래. 이 식의 한근이 0이라는 것은 근이라는 것은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0 넣으면 0 된다고 그랬으니까 p-1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한근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0을 x에 넣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p-1은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것은 결국 이 값이 뭐야? 마이너스 1이 알파야. 실근 구한 거지. 실근은. 맞아? 그 다음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야. 이거야. 이거를 해석했으면 푼 거고 해석 못했으면 틀린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3x-1은 0을 만족시키는 허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아까 말했지. 베타와 감마가 px의 허근이라고. 그럼 p 베타는 0이고 p 감마는 0 맞니? 맞아? 베타하고 감마가 허근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지? 그러면 얘도 이 p라는 이 괄호 속에 베타가 들어가거나 감마가 들어가면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은 뭐냐? 3x-1이 베타거나 3x-1이 감마가 되면 이 식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이 이 식의 두 허근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 x는 3분의 베타 플러스 1. 여기서는 x는 3분의 감마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그 둘의 합이 2래. 얘네 둘의 합이 2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는 걸 구한 거지.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문제를 만들게. 식을 만들게. px는 실근은 아까 x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x 플러스 1 무조건 있겠지. 맞아? 그 다음 이 뒤에는 그 뒤에 있는 여기는 허근에 대한 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허근의 합은 4고 허근의 곱은 5라고 그랬으니까 합은 4고 곱은 5라고 그런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A, B, C를 구하래. 그럼 이거 다 전개하면 되겠지, 맞지? 전개하면 뭐 되니? 전개하면 내가 전개를 해놨나? 오케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1, c는 5 이렇게 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다음 문제는 생각보다 너무 쉽습니다.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풀어보십시오. 너무 쉽습니다. 한 페이지. 쉽지 생각보다. 이거 뭐 쉬워 보이고. 내가 이 프린트 만들고 해설까지 다 적었는데 한 7시간 정도 걸렸어. 근데 시험 못 보면 그냥 같이 나랑 같이 한강 가서 뒤져야 돼. 이거 답지 부분이. 어? 선생님이 다 답지 부분 주셨어요. 해설지도? 해설도 있어? 너네도? 해설지 이거 줬어? 아니요, 해주지 않죠. 안 줬어? A가 몇 나오니? 6. B는? 4? 2 나오지. 맞지? 그래서 답은 60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라 그림이 있어서 그렇지. 자, 요 문제 작년에 나왔지. 작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하면 항상 이제 판별식을 떠올린단 말이야. 맞지? 무조건 판별식 떠올린단 말이야. 근데 만약 판별식으로 안 되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풀어주면 돼. 이렇게. 자, 얘와 얘의 위치관계가 어떤지 봐볼게. 얘와 얘. 이 두 개의 이차함수의 위치관계.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2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야. 자, 두 이차함수를 갖다 놨는데 완전 제곱식이 나왔어. 즉 만나는 점이 하나란 소리야. x는 1이라는 점에서 만나는 점. 근데 두 이차함수가 만나는 점이 하나이려면 둘이는 접해야 돼. 맞지? 그럼 하나의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의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겨야 돼. 접해야 돼. 즉 만나는 점이 1이고 그러면 얘는 직선이잖아. 맞지? 직선은 얘보다는 위에 있고 얘보다는 아래에 있으려면 결국 이 접점을 지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가 mx 플러스 n이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볼까? 접점 1, 몇이야? 1 넣으면 4 나오네. 그럼 1,4는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다 1,4를 넣으면 y는 요거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맞지? 그럼 n은 4-m이니까 뭐 이제는 뭐 아무데나 여기다 넣어서 mx 플러스 4-m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얘가 항상 성립하면 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되니까 뭐가 되냐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x 4는 없어지네. 얘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4는 없어지고 플러스 m도 있네. 플러스 m 플러스 m이 0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이제 판별식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i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m은 단 하나의 값 1로 그치? 고정이지. m이 1이면 n은 3이 되는 거지. 답은 10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 이차함수의 관계 판별식으로만 안 되면 이렇게 이차함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 5번 뭔가 유력해. 과천고 프린트에는 없지만 나올 수도 있는 뭔가 느낌이 좋아. 나누어 떨어지도록 pnx가 x제곱 플러스 좀 신시가 있어요. 두 문제 하고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 정리식 이렇게 쓰잖아 우리. 중간고사 뗀 거잖아. 얘는 얘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나누어 떨어지면 맞아? 맞아? 응.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 이 식은 많이 봤잖아. 맞지 눈에? 맞지? 맞지?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오메가라고 해보자고. 오메가를 넣는 거야.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돼.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도 1이라는 게 성립하겠지. 맞아? 잘 봐야 돼 이거. 그러면 이제 양변에 다 오메가를 넣으면 잘 봐야 돼. 여기에다 오메가 넣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되니까 0이 돼서 그냥 0이 되지. 64 있구나. 여기까지 돼? 맞지? 맞아? 그럼 만족하는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얘가 함정을 만들어놨어 문제. 얘는 자, 왜 이래요? 얘를 각각 구해볼 거야. 맨 앞에 있는 얘는 자 요거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할 수 있니? 맞아? 이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할 수 있어? 얘는 2라고 할 수 있어? 맞아?
맞아? 그 다음 거는 또 뭐겠어? 네 번째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나오겠지. 요 세 개 반복일 거란 말이야. 맞지? 이거 세 개 다 곱하면 몇이야? 2 오메가 세제곱 아니야? 예. 그럼 2 아니야? 2죠. 맞아? 잘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세 개씩의 곱이 2가 되는 거지. 그게 64가 되게 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럼 몇 쌍 있어야 돼? 세 개씩? 6. 6쌍이 있어야지. 2의 6제곱이 64잖아. 맞지? 그러면은 몇 가지 있어야 돼? 18. 18까지 있어야 돼. 맞아? 근데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n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합을 구하래. 더 있다라는 소리야. 공배수. 어? 아니. 더 있다라는 소리야. 어? 더 있다라는 소리야. 그럼 잘 봐야 돼. n의 값이 아니라 n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자, 잘 봐. n이 18이면 여기서 딱 끊기면 64지. 맞아? 맞아? 그 다음에 n이 19면 이거 하나가 더 나오겠지. 맞지? 그러면 64가 안 되잖아, 이제. 맞지? 근데 봐봐. 여기까지 곱하면 이거 두 개 곱이 몇이야? 1. 1이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것까지 들어오면 이 두 개의 곱이 1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곱은 다시 64가 되겠지.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18이 아닌 몇 가지? 20번째 항까지 곱해도 64가 나오겠네. 이 둘의 곱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8입니다. 오케이? 함정을 만들어놨으니 잘 보십시오. 이 문제. 잠깐만. 자, 다음 문제. 인수분해 됩니까? x-1은 인수로 갖는다. 1 넣으면 0입니까? 네. 네, f1은 0입니다. 니은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해보시겠습니까? 인수분해 해보시겠습니까? 1로 조립제법에서 해보시겠습니까?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수분해? 야, 자, 그러면 A가 0보다 A, B 요런 관계에 있고 A, B가 어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이다. 자, 그러면 A 판별식을 해보겠습니다. 짝수 판별식을 하면 B-A 제곱 마이너스 AC A 제곱과 B 제곱 중 누가 더 큽니까? A 제곱이 더 큽니다. 맞지? 음수로 더 작으면 제곱하면 더 큰 거지. 맞지? 그럼 얘 0보다 큰 거잖아. 맞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는 소리네.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3개. 세 개입니까? 3개. 어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어떤입니다. 어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어떤이야.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야. 모든이 아니라 어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이다. 맞아요. 맞습니까? 네. 맞아? 네. 맞아? 어떤 경우? 마이너스 얘가 이 상태로만 보면 얘가 0보다 크면 여기서 두 개 여기서 한 개니까 세 개잖아.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근데 얘가 1을 근으로 갖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 맞지? 얘가 실근을 갖지만 그 실근을 1로 가지면은 세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잖아. 맞지? 그럼 어떤 A, B에 대해서는 두 개를 갖게 하는 A, B가 존재하겠지. 맞아? 맞아? A가 마이너스 2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 맞지? 이런 경우에는 두 개가 아니겠지. 맞지? 이거 만족하지만 그러면 니은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어떤입니다.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면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거야. 어떤이면 모든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지만 어떤은 딱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디귿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그러면은 결국 디귿은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는 소리지. 얘가 x는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소리야. 맞아? 그리고 그 세 근의 합이 7이 되려면 얘의 두 근의 합은 몇이어야 되는 거야? 6이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1이 있는 것까지 7이라고 그랬으니까 합이. 맞아? 그럼 요거의 합은 6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A는 몇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3이라고 정의해 주는 거지. 그러면 그 마이너스 3을 이제 여기다 넣어보면 B제곱은 9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가 되겠네. 맞니? 근데 A, B는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B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지. 맞아?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 B 값이 5개니까 순수항의 개수는 5개 맞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